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마치 ADHD처럼 보이는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공부하고 치료하다 보면 겉으로 ADHD처럼 보이는데 전혀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사 ADHD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이 성격 중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우리가 학습 유형들 연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탐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탐구적인 사람들, 여러분 탐구적인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실은 이 타고날 때부터 뭔가를 한번 연구를 시작하면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집중해서 완전히 집어 파야, 그걸 완전히 알아야 속이 시원한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구적 유형의 아이들을 기르다가 엄마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상담실에 데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들이 어떤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무섭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거의 천재적으로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과학에 너무 관심이 있고 막 과학책을 다 뒤져서 보고 과학을 이제 정말 연구하고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아이는 과학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재밌어하는, 예를 들면 지구과학이 재밌다. 그러면 이제 지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요. 거의 막 박사 수준의 말을 하는 애가 돼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이 지구과학은 100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 애 정말 천재적이다. 그래서 이제 너 이것도 해봐. 그리고 영어도 해봐. 국어도 해봐.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런데요, 이 탐구적인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쇠고집이에요. 자기가 꽂히는 걸 하는 거지 아무거나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과 굉장히 씨름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탐구적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적인 아이들이 어떠냐면 자기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곳에 꽂히면 옆에 있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ADHD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좀 하기 싫은 일도 좀 하고 좀 공부하기 싫지만은 시험 봐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이런 측면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탐구적인 애들이요, 자기 흥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부족하고 마치 이렇게 주의력 집중을 못하는 부주의한 아이들의 특징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도 ADHD라고 엄마들이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런 쪽은 아니겠지만 혹시 이렇게 탐구형들이 그럴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MBTI 유형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배우시고. 그런데 MBTI 유형 중에 ENFP라는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들은 되게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따뜻하고,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너무 관심 있는 게 많고요. 그 규칙성이 적어요. 그래서 산만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산만한 건데 이들은 이 생각이 이 우주를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럭비공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ENFP의 유형들은 굉장히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기발한 상상력과 기발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나마나 이런 유형들이 되게 이렇게 산만하죠. 그래서 ENFP가 이렇게 보기에 ADHD와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요. 그런데 실은 ADHD는 아닌 거죠.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렇게 규칙과 어떤 외우기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서 ENFP들이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적응하고 이렇게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아이들은 서구식 교육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ENFP 부모님 만나면 조금 되게 좋은 유형인데 우리나라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형편이 되면 이렇게 유학도 보내시고 하시라 이렇게 권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울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은 마치 조용한 ADHD와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왜?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착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ADHD들이 일을 미루고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ADHD들이 청소 같은 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더럽고 막 산만한데, 그런 것도 우울증은 정말 우울증에 심각하게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요 정말 이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것도 비슷하고요. 과제를 이렇게 제때 딱딱 해서 내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ADHD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우울증이어서 그럴 가능성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불안한 사람들도 이제 ADHD와 비슷한 특징을 보여요. 불안한 사람들이 되게 산만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불안한 사람들이 계속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뭘 이렇게 약속 시간을 갈 때도요, 이 강박인 사람들은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근데 진짜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이 뭔가를 해 나가는 게 계속 지연이 돼요. 예를 들면 집에서 나가다가도 가스불이 안 끈 것 같아. 집에 수돗물 켜놓고 온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뭐 다시 확인하고, 옷도 입고 가다가 또 다시 갈아입고 확인하고, 막 이런 게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불안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나타날 때는 ADHD처럼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혹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눈이 나쁜 애들은 이제 안 보이니까 이게 좀 산만해질 수 있어요. 집중이 되기 힘들고, 또는 이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또 집중이 안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스퍼거 아시죠, 여러분? 아스퍼거는 일종의 자폐와 비슷한데, 이제 자폐는 언어가 발달이 현저히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자폐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아스퍼거는 어떠냐면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똑바로 하니까 이 자폐적인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꽂히면 이제 굉장히 거기에 몰입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방해가 될 때는 되게 이제 상동증적인 부분도 보이고, 이제 막 거부적이고 또는 이제 폭력적이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ADHD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흥미가 없는 부분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능이 아주 낮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70 이하를 그 장애로 판정을 하거든요. 장애로 판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소통이 좀 힘들고 그러면은 산만해져요. 그럴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어른들 중에 조금 이렇게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도 인지 장애, 이런 분들이 또 ADHD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고집이 세고 이렇게 말에 집중을 못하고 또 이렇게 산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경도 인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인지치료 약을 먹잖아요. 그럼 상당히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좀 산만한 것도 줄어들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빼먹은 게 뭐냐면, 그 억압이 심한 분들이 약간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억압을 많이 하다 보면 억압한 것들이 압력이 이제 높아진 채로 있겠죠. 그러다가 이 억압한 것들이 뭘 하다 보면 틱틱틱 이렇게 튀어나와서 자꾸 생각이 산만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자, 요즘 뭐 우리나라는 유행을 하면 되게 이렇게 불길처럼 다 유행을 해요. MBTI가 유행이 돼가지고 뭐 이제 MBTI 모르면은 뭐 대화가 못 될 정도였는데, 요즘은 ADHD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내가 혹시 ADHD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아주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내가 너무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한계를 자꾸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극복을 스스로 해야 되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때 혹시 내가 ADHD 아닌가? 그러다가 당신이 ADHD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집중력이 부족하고 몰입을 못하고 끈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한쪽으로는 좀 걱정이 되면서도 한쪽으로는 안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ADHD일 수도 있고 또는 성격이 뭐 ENFP이고 또 P 유형들. P가 뭐냐면은 규칙성과 이렇게 규칙성이 좀 적은 거예요. ENTP 그러면 P가 될 수도 있고 J가 될 수도 있는데 J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유형이고 P는 이렇게 자유로운 이렇게 좀 이 규칙을 싫어하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P 유형들이 ADHD처럼 보일 때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 이제 P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루는 거예요. 일을 미루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유형이든 어떤 성격이든 나는 그런 성격이야. 내가 그런 면이 있어. 심지어는 ADHD라고 해도 나는 ADHD가 있지. 그런 성향이 있지. 라는 것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든데 그걸 수용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뾰루지가 많이 나. 그럼 이 뾰루지가 많이 나는 것이 내 피부예요.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지성이니까 이 뾰루지가 많이 나.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기름진 것을 좀 덜 먹어. 그리고 뭐가 나면 이거를 자꾸 이렇게 냉찜질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내 이 지성인 피부를 잘 다루어 가면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잘 이렇게 덧나지 않도록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ADHD 나쁜 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천재나 창의적인 사람들 중에 ADHD를 가진 사람 꽤 많거든요. 그래, 나는 ADHD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심하면 약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인지치료도 좀 받고 그리고 그런 ADHD를 어떻게 치료를 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살면 되는데 나는 ADHD야. 나는 장애가 있어. 그 장애도 아닌데 장애가 있어. 뭐 내가 굉장히 결함이 있는 것처럼 우울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P 유형이든 ENFP든 약간 불안이 있든 우울이 있든 내 자신이 결함 있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겐 이런 면이 있지. 이걸 어떻게 치료하지? 어떻게 돌보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늙어봐요. 다 결함이 생겨요. 그리고 막 늙어서 난 너무 우울해. 이렇게 살면요. 진짜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늙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더 건강을 주의하지? 어떻게 운동을 조금 더 하지?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지? 늙었으니까 더 따뜻하게 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할머니가 되고 좋은 어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ADHD 저번에 이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나 할 때 제가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ADHD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게 살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분 치우기. 10분 치우기.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10분을 치운다. 10분이 안 돼요? 그럼 5분 치우세요. 그리고 5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타이머를 만들어요. 타이머를 만들어가지고 타이머를 딱 눌러요. 그래서 5분 그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는 내가 치운다. 5분 치우면요. 막 어질러진 거 대충 치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녁에 들어올 때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청소 빨리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조그만 세탁기를 사가지고 그날 목욕할 때
나온 거를 거기다 딱 놓고 끝! 이렇게 가는 분도 있어요. 뭐 큰 세탁기도 있지만 작은 걸 사가지고 나는 게으른 사람이니까, 나는 ADHD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늘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면 여러분이 효율적인 인간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실은 많은 전문가들이요, 나름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을 잘 영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자기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나 그런 게 좀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조그만 것들을 조금씩 개발하고 그것들을 지키고, 안 되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인지와 행동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ADHD를 가지고 있다, 뭐 우울을 좀 가지고 있다, 불안을 좀 가지고 있다,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하면 치료받고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내 삶에 이렇게 곳곳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도와주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정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그걸 치료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